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관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 한정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사는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우리가 주로 알아야 되는 건 관사와 소유격이 있겠고요. 이 외에도 본 교재에 나와는 있는데 지시 형용사 같은 애들, 이런 녀석들이 전부 다 한정사가 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한정사를 굳이 따로 가르치지 않고요. 얘를 일종의 형용사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오케이. 어떤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도 가르치냐면요. 제가 명사구의 구조를 다루면서 한정사를 설명드렸었죠. 명사구의 구조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한, 수, 명, 수였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한정사, 그쵸? 이걸 설명하면서 한정사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명사의 앞에 지금 뭐가 위치하고 있죠? 한정사와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있죠. 그래서 이들을 한데 묶어서 전치 수식어,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수식어의 종류로서 형용사류와 한정사를 묶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건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강사님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따지고 드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한정사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다. 한정사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건 이 관사라고 하는 녀석인데, 관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관사. 부정관사는 이름이 어렵지만 종류를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어나 언이에요. 어는 어떨 때 쓰이죠? 뒤에 단수명사가 나왔고 맨 앞에가 자음일 경우에 사용되는 게 어였죠. 그리고 그 명사의 맨 앞이 모음일 경우에 사용되는 게 언이었었습니다. 즉 뒤에가 단수냐, 뒤에 나오는 명사가 자음으로 시작하냐 모음으로 시작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이 둘은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 정관사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도 이름이 어렵지만 종류는 간단해요. 더입니다. 더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설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영관사 혹은 무관사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사의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정사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우리는 영관사 혹은 무관사라고 부릅니다. 무관사라고 부르는 건 관사가 있을 법한데 없네 라는 의미인 거고요. 영관사라고 부르는 건 관사 자리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채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관사라고 하는 녀석이 채우고 있다는 의미에서 쓰는 게 영관사입니다. 즉, 둘 구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무튼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이 세 개가 쓰이는 경우가 모두가 다른데 부정관사와 정관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시면 좋으냐? 부정관사는요, 하나의라는 뜻이고 더는요, 그라는 의미다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의라고 갑자기 언급을 해준다는 건요, 지금까지 언급된 적이 없는 신정보를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요. 그라고 그것, 그 사람, 그 정보라고 말한다는 거는 이미 언급된 적이 있거나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구정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디테일한 용례 차이는 이번 시간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보면서 교재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사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한정사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게 관사라고 했죠. 그리고 관사의 종류는 부정관사, 정관사, 영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부정관사부터 보겠습니다. 부정관사는 indefinite article 이라고도 부르는데, indefinite, 아직 딱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범위를 좁히지 않고 말하는 것이니 아직은 언급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부정관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의미와 쓰임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어떤 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뭐마다, 뭐뭐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보니까 I visit this restaurant twice a week. 나는요, 이 식당을 방문합니다. twice, 두 번 방문해요. 언제당?
일주당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twice a week 이 표현을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나오는 어는 뭐뭐마다 뭐뭐탕이라는 per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면은 뭐뭐와 같은이라는 의미도 있대요. 보겠습니다. Nick wants to be an Edison in the future. 닉은요 wants to be 되기를 원합니다. an Edison 에디슨이라고 하는 유명인이죠. 이 사람 앞에 on을 붙였으니까 하나의 에디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는 뭐뭐와 같은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 네 번째, 일반적인 종류를 종칭한데요.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종족, 대표, 단수를 말하는 겁니다. A rabbit is fast 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의 토끼가 저 한 마리가 빠르다는 뜻이 아니라 토끼라고 하는 종 전체가 빠르다는 의미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rabbits are fast 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라고도 쓸 수 있어요? The rabbit is fast 라고도 쓸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정관사 더의 여러 가지 쓰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한 것 Let's meet in front of the coffee shop. 우리 만나자 in front of 뭐 앞에서 the coffee shop. 그 커피숍 앞에서 만나자. 우리가 지금 특정한 커피숍을 생각하고 있잖아. 그 커피숍 앞에서 만나자 라고 말할 때 the coffee shop이라고 쓰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특정 종류를 종칭할 수 있다 보니까 compare to other dogs 다른 독들과 비교해서 the ginger dog 진돗개는 is very friendly and loyal 매우 친근하고 로열, 충성심이 있습니다. 진돗개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지 특정한 진돗개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유일한 것을 가리킬 때도 더를 쓴대요. The moon is floating in the sky. 달이 떠 있습니다. in the sky. 하늘에 떠 있습니다. 달이라고 하는 존재도 유일한 거고요.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도 유일한 것이니 둘 다 더를 붙여놓고 있죠. 그 다음 4번 보니까 Are you sure? Did you see the Tom Cruise? 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히 톰 크루즈처럼 고유명사 앞에는 더를 못 쓴다라고 배우셨을 텐데 지금 뭐래요? 유명한 사람이나 사물 앞에는 쓸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거 한국어랑 똑같아요. 너 진짜야? Did you see the Tom Cruise? 라고 말하면 네가 진짜 그 톰 크루즈를 봤다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톰 크루즈를 봤다고? 이 느낌을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톰 크루즈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the라는 의미를 붙여서 그 톰 크루즈 정말로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4번의 용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보면 the Smiths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스미스라고 하면은 사실은 성씨죠. 근데 s를 붙임으로써 복수를 만들어줬고 이 복수 앞에 the를 붙임으로 해서 스미스 부부, 스미스 가, 스미스 네의 의미를 만들게 됩니다. 6번 국민 전체를 가리킬 때 the British, the Spanish 라고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 악기 앞에도 the를 붙인다라는 거 이런 것들 다 외우시는 거고요. 사실 저도 관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일반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럴 땐 더를 붙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를 붙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 솔직하게는 답변하기 힘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용기 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강사님들 있죠. 대부분 힘들어할 겁니다. 왜? 관사 하나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책이 300페이지, 400페이지 두께 정도의 책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런 책들을 두세 권 정도 샀고요. 읽어본다고 읽어보는데 결국은 암기해야 되는 거구나. 결국은 경향성의 차이구나. 심지어는요. 과거에는 관사를 쓰던 표현들이 최근에는 무관사, 영관사로 갈아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즉 용례를 외워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정확한 관사 사용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예요. 어렵죠? 전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려우실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너무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얘를 문법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보통은 해석을 할 때 얘를 잘 알고 있으면 느낌을 제대로 살려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잘 모르고 있으면 좀 어영부영 해석이 될 거라는 점 그 정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쫄지는 마시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이 순간에만 외우고 문제 풀어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주의해야 할 관사의 위치인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 별표를 빼먹어 버렸어요. 자, 별표 크게 하나 치시고요. 이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왜? 문법 문제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문법 문제는 공시나 편입이고요. 수능 쪽에서는 잘 내지 않고요. 제 주변 선생님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패턴은 다수의 학교 선생님들도 모르시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범대를 나왔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선생님들, 좀 젊으신 저경력, 중경력의 선생님들하고는 꾸준히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퀴즈를 꾸준히 내고 있다는 거를 제 오픈 채팅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퀴즈 문제도 검수를 맡기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러한 패턴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신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10명, 20명 정도의 선생님들만 그런 거니까 뭐 전국에 있는 학교에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표현들을 구어체에선 거의 쓸 일도 없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 치는 사람들도 이런 표현들을 모르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내가 본 표현들은 아는 거고 본 적이 없는 것들은 모르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원어민들도 틀린 것 같진 않은데 굳이 저런 표현을 쓸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일 수 있으니 이걸 모르는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는 마시고,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 주변인들을 욕하지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공시나 편입 문제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패턴이다 보니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such랑 so를 대표적인 녀석들로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uch 다음에는요, 명사 구가 통째로 옵니다. such는 형용사에 가까운 녀석이고 so는 부사에 가까운 녀석인데, 이 such는 형용사랑 비슷한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구 전체를 취합니다. 명사구 전체를 취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명사구의 구조가 뭐였어요? 한, 수, 명, 수였죠. 그쵸? 앞에 한정사가 명사구의 스타트가 되는 부분인데 such는 이 한정사를 앞서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such여 혁명, 이런 어순을 갖게 되고요. 이 어순은 그냥 외우시는 걸 좋겠어요. such여 혁명 그대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예문을 보니까 This is such an easy question to answer. 이건 그렇게 쉬운 문제예요. To answer, 대답하기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so를 한번 보겠습니다. so는요, 부사거든요. 부사에 가까운 녀석이에요. 근데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명사구 앞에 쓰이게 되면은 부사가 원래 꾸며주는 게 누구죠? 형용사잖아요. 이 형용사를 지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무슨 뜻이냐? so 다음에 한, 수, 명, 수가 나왔어. 이게 명사구잖아요. 그쵸? so는 일반적인 부사였으면은 얘가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갔어야 했을 텐데, 이 위치에 들어가야 했을 텐데 얘는 자기 주장이 너무 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지가 앞에 딱 나와 있어. 그리고 나서 형용사적 수식어를 앞으로 끌고 옵니다. 명사구의 밖으로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어순이 어떻게 돼요? 소, 형, 명 어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순이 되게 이상해 보이기 때문에 얘네를 공시나 편입에서 잘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 보겠습니다. This is so easy a question that I can answer it. 보니까 so, that 구문이네요. 너무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하다 라는 뜻이었죠. 보니까 이것은요, so easy, 매우 쉬운 하나의 문제입니다. That, 그래서 I can answer it. 나는 그것에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원래는 a easy question, an easy question 이었어야 할 텐데 뒤에 있었어야 됐을 easy가 so에 의해서 끌려 나왔다고요. 오케이? 이런 걸 일부 교수님들은 형용사 견인이다 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adjective attraction 이라고도 부릅니다. 전 이 표현이 예쁜 것 같아서 이러한 표현들을 adjective attraction 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많은 쌤들이 쓰는 표현은 아니다 보니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so는 자기 주장이 세. 그래서 명사구 안에 들어가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명사구 안에 갇혀있는 형용사적 수식 어구를 지 앞으로 당긴다. attract 한다.
그래서 이를 형용사 견인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형용사 견인의 예시를 여기 쭉 써놨습니다. 제가 연두색으로 밑줄 쳐놓은 애들이 전부 다 그 견인하는 부사들이에요. So, as, to, no less 이런 친구들. 보니까 so big a fool 이라고 명사구의 밖으로 형용사를 끄집어냈고요. 그쵸? 명사구의 밖으로 great 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끄집어냈고요. 명사구의 밖으로 죄송합니다. 명사구의 밖으로 difficult라고 하는 형용사를 끄집어냈고요. 명사구의 밖으로 strict라고 하는 형용사를 끄집어냈습니다. 이런 녀석들은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문법 문제 나오시면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찍고 지나갈 수 있는 아주 꿀 같은 어법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외우시기 바라겠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I know all the students here in this class. 나는 모든 학생들을 알아요. 여기에 있는 in this class. 이 교실에 있는 이런 의미죠. 자, all the students. 이 표현은 그냥 입에 익으실 겁니다. 그래서 딱히 설명할 게 없는데 I saw only half the performance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입에 잘 안 익으실 겁니다. half the performance 이거 구조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냐면요. 입에 익도록 만드셔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앞에서는 입에 안 익을 거니까 어려울 거라고 말해놓고 입에 익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네, 입에 익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문법 규칙으로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표현을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half the performance, half the performance, double the price, double the price, double the price, double the price, both the hands, both the hands, both the hand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통째로 외워버리시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는 이러한 표현의 형태, 구조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러한 단어들은 뒤에 더 플러스 명사를 가져온다라는 게 규칙이면 굳이 더 플러스 명사라고 규칙으로 말을 길게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이 표현들을 통째로 외워버리면 이 단어만 갈아 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half the performance, half the performance, double the price, double the price, double the price 이렇게 특정 어구를 외워버리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이상으로 설명할 게 없어요. 아시겠죠? 조금 어영부영 끝났다고 느끼시겠지만 이게 최고의 학습법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관사 유닛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